포스트 코로나가 생활 시간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생활 시간표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으로 최신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포스트 코로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공공의 정책, 민간, 그리고 미래 전문가 전망을 통해 키워드 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키워드 맵을 생활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장면은 제가 만든 TPC 마케팅 모델이라고 타임, 플레이스,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시니어 삶에 연관해서 본 모델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간이 필수 시간, 그리고 의무, 그리고 여가 생활로 나뉘어서 각각의 시니어 삶의 기본 시간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키워드를 지난주에 만든 5G부터 이러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매칭해서 시니어 삶의 포스트 코로나에 미칠 영향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시간표상에 포스트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가 똑같은 그러나 더 강화되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수면시간, 식사, 간식, 그리고 기타 개인 유지인데요. 먼저 수면시간과 관련된 키워드를 매칭하면 친환경 자연주의 삶, 이컬로지 라이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수면은 잠자는 시간인데 일단 잠자는 시간 안에서 집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 집을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왕이면은 친환경 자연주의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집주의를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향유시설, 편의시설 같은 게 더 중요했는데요. 아마 점차 자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IoT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커튼을 가지고 말로 이렇게 제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와 간식과 관련된 시간을 일반적으로 약 2시간 정도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외식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배달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쇼핑 쪽이 약한데요. 지난 시간에 민간 기업, 특히 삼성의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 마케팅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니어의 시간상 2시간, 그리고 삶에 있어서 무조건 챙겨야 되는 이 식사, 간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타 개인 유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닦고 이런 부분이고 또 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만성질환자인 경우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시니어에 있어서는 침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의료기관이 굉장히 안전하고 잘 되어 있지만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들로 많이 있었던 게 원격 의료입니다. 가장 핵심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 원격 의료로 인해서 큰 의료기관과 작은 의료기관의 경쟁, 이런 것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 조그만 동네 병원이죠. 이 타격이 받을까봐가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찌됐건 절차에 따라서 1차 진료를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꼭 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2차 진료 기간을 구분하는 작업들이 현재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성질환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먼저 간단히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커뮤니티 케어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방문까지 연계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시간표상에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일, 그리고 교제 활동, 스포츠 레포츠, 기타 여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떠한 두뇌를 쓰는 화이트 칼라 쪽에 직종을 굉장히 많이 없앨 거라고 했고요. 시니어인 경우에는 약 1시간, 여기서 시니어는 특히 노인들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데이터상에서는 1시간 반 정도의 일 정도,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찌됐건 인공지능이 강화되면서 어떠한 그런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오피스인 경우에 집에서 이제 일하는 젊은 층이나 이런 자녀들이 일하는 모습을 온라인 교육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호기심도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필요한 5G 인터넷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특히 이제 화상으로 통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찾는 가운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장악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빅 스마트 정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니어들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조금씩 보여지고요.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재정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니어 삶에서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이버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특히 피싱, 스미싱 해가지고요. 그 모바일에 온 것에 링크를 클릭만 해도 돈이 빠져나가는 정말 이런 것들은 뭐 꼭 그 노인들에게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특히 많이 아는 사람들도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한 것들이 관심 있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제 활동이 가장 큰 타격인데요. 하루에 한 51분 정도, 특히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활동 반경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차 지역화로 협소화되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소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적으로 한정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전 세계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것에 대한 문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을 따라서 SNS 중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교포들하고 통화하는 일이 느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그 노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 24시간 내내 이렇게 계속 일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공부하는 것도 스터디 위드 미처럼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걸 이제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점차 자녀들이 보내주는 동영상 또는 화상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어나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중심의 교재가 온라인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요새 이제 시니어 중에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줌 같은 화상회의, 통화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이제 50+ 캠퍼스인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스포츠, 레포츠, 기타여가 무려 1시간 36분 동안 했던 건데요. 이 부분들이 외부 생활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차 집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 루덴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인데 집에서 즐기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홈 피트니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차 보게 되고요. 콘서트 앳홈 이래가지고요. 콘서트 기관들이, 오프라인 기관들이 온라인에서 콘서트를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 콘텐츠, TV를 틀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이 집 중심의 생활, 특히 이제 동네 주변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조금은 친환경적인 자연주의의 삶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애착을 갖게 될 거고요. 특히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만약에 집을 옮기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고려할 점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기본적으로 수면과 바뀌게 되는 게 수면, 그리고 식사, 개인유지, 일, 교재, 스포츠, 레포츠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와 매칭을 하면 친환경 자연주의 삶, 그리고 홈루덴스,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사이버 안전망 강화,
지역화와 신공동체 이 세 가지를 크게 새로운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자연주의 삶에 대한 생각이 늘어날 거고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집의 환경에 대한 고민이 늘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쪽에서 온라인 쇼핑을 일부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특히 식사 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전망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은행기관에 오프라인에 그 돈을 찾으러 가시던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이버 안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지만 눈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법을 찾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똑같은 방식으로요, 가계 지출 부분으로 키워드 매핑을 해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